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공족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생, 또 공시생, 취준생, 또 승진시험 준비생들이 카페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우리 때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카페 와서 공부를 하는가? 이걸 의아롭게 생각하시는 40, 50대 성인들이 많이 있는데, 카공족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그냥 강의실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빈 강의실 들어가서 불 켜고 공부했습니다. 되게 과별로 자주 가는 강의실이 정해져 있죠. 자기들이 친숙한 강의실에 들어가서 불 켜고 같은 과 학생들끼리 그냥 여기저기 앉아서 꼭 약속 안 해도 모여서 공부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계층에서 그렇게 많이 했냐면, 물론 도서관에 자리를 못 잡아서이기도 하지만 오후 서너 시가 넘어가면 도서관에 또 빈자리가 생기는 것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대화를 하면서 약간은 소란스럽게 공부를 하거나, 그러니까 떠드는 것까지는 아닌데, 또는 둘이 서로 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발음해봐 라든가 이거 해석 한번 해봐 라고 대화를 하면서 공부해야 될 그런 과목이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도서관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강의실에 와서 공부를 했죠. 그룹 스터디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즘은 각 대학마다 강의실이 전부 다 전자 강의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칠판도 전자 칠판이고, 이제 출석 부르지도 않고 자기 좌석에 앉아서 학생증만 대면은 출석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고, 그런 강의 편의 기능을 갖춘 강의실로 대학 강의실들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실을 학교에서 잠궈놔요. 혹시라도 누가 낮에 들어와서 장난이라도 쳐놓으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들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나마 학생들이 그 장난을 치면 고의성이 없는데 도둑이 들어서 뜯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기에는 조금은 주변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약간은 소란스러워야 되고, 그렇지만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런 학생들이 강의실에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빈 강의실을 개방하는 법이 없어요. 결국 그 학생들이 카페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의 발달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기차 여행이나 어디 가실 때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어폰으로 동영상을 듣고 있어도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앵앵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도서관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요, 정말 도서관은 볼펜 똑딱거리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도 예민한 그런 분위기인데, 계속 옆에서 앵앵거리고 이어폰을 누가 듣고 있으면 남한테 민폐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강의실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두 번째는 동영상을 듣는 학생들이 또 카페로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즘처럼 동영상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니, 자기 방이 있고 학교 도서관이 있고 시립, 구립 도서관 잘 돼 있는데 굳이 카페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약간은 소란스럽게 공부하면서 동영상도 들어가면서. 그런데 집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들어눕기 십상이고, 집에는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이 든 거죠. 과거를 따져보면 옛날에는 주부들도 계모임을 집에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모이는 주부가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요즘 누가 주부들 모임에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집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그만큼 바뀐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에 관한 어떤 일화를 읽었는데,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이 자신은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녔지만 자식들은 다 학교는 당연히 보냈죠. 그리고 다 버스를 타고 다니게 했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손주들은 다 승용차를 태워서 학교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집안의 친척이 정주영 회장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자네는 하루에 몇십 리를 걸어 다녔는데 그래도 아들들은 그거 걸어가라고 그러지 않고 버스 타고 다니게 하더니 이제는 손주들은 아예 승용차를 태워갖고 다니니 뭐 자네 생각이 바뀌었는가 라고 친구분인지 친척분이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바뀌었으면 적응을 해야지 바뀐 세월에 적응을 못하고 내 고집만 피우면 어떡하나. 정말 세계적인 그룹 창업자답게 의외로 나이 70이 넘은 분인데도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릴 때 버스 타고 어디 가면 어른들이 야, 그 정도 거리는 우리 때 걸어 다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런 어른들 얘기가 별로 실감이 와 닿지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지금 젊은 애들 보고 너희는 왜 이런 얘기는 통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젊었을 때 본인의 선친이나 어른들이 우리는 하루에 50리 예사로 걸어 다녔다라고 얘기를 해본들 본인들도 하루에 50리길을 다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월은 바뀌었고 바뀐 세월에 적응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 동영상 이어폰 소음에 관한 남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또 대화를 하면서 공부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우러져서 카공족이 생겼고 그런 카공족 중에서도 더 조용한 데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또 스터디 카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뀐 세상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래서 카공족이 생겼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사회 전반 또 스터디 카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